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4일. 오늘도 또 자정이 넘었네요. 12시 31분. 벌써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한 내용을 제가 이제 듣고 전문을 저도 번역해 본 거는 처음인데 그 연설 내용이 메시지가 이렇게 힘이 있었고 내용이 상당히 간결하게 또 핵심적으로 연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벌써 어저께가 되는데요. 3월 13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연설이 시작이 됐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3일 오후 밤 이제 10시 30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좀 보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투자하는 분들 전달해 드리는 이제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또 해드렸다가 좀 러프하고 좀 터프한 버전으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궁금해하실 만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또 지난주 일요일 날 새벽 2시에 또 이렇게 바이든이 해결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적중을 해서 블랙 먼데이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시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 그 영상 내용의 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2008년 금융위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하고 약간의 의역을 좀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잠시만요. 제가 이제 얼굴이 좀 가리니까 이 얼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오늘 서명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정부의 빠른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의 예금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소기업들은 이 은행들의 예금 계좌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은행의 문제점과 그것이 일자리와 소기업, 은행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팀에게 이러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담당 정부 규제기관인 FDIC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을 장악했고 주말에는 서명은행의 자산을 장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DIC는 그 연방 그 보험예금 공사인가 그렇죠. 옐런 재무장관과 은행 감독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죠. 이들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모든 고객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현재로선 전국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을 포함해서 은행을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실은 없으며 이는 납세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목 좀 축이고 할게요.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 보험 기금에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 때문에 우리의 규제 당국이 이미 취한 조치들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은 예금이 은행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와 필요했을 때 말입니다. 둘째, 이들 은행의 경영진은 해고될 것입니다. 은행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인수되면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은행의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이 은행들이 어떻게 이성하게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내 행정부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오바마 바이든 정부 시절 우리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엄격한 요건을 두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을 포함해서요. 2008년에 겪었던 위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불행하게도 지난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들 중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저는 의회와 은행 감독기관에 은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행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영어로는 look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은 미국인은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좀 더 넓은 맥락으로 보기 위해 잠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2년 동안 그 어떤 대통령도 창출한 것보다 더 많은 1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단 4년 동안의 실업률은 14개월 연속 4%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히 중하위 소득 근로자의 경우 가정급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원한 기록적인 숫자를 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1천만 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제 행정부가 취한 스위프트 조치의 전부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건 이제 저희 이제 QS77 사무실 주소고요. 여의도 그 파크원 빨간 빌딩 타워 1 그 높은 빌딩 중에 두 건물 중에 더 높은 빨간색 빌딩 어디엔가 있습니다. 몇 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들으면서 조금 이제 감명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 원문도 다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보자. 그 말이 되게 좀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뭐냐면 No one is above the law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저는 인상이 좀 깊었냐면 그 부분을 조금 말할 때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banking system is safe 발음이 꼬이냐 banking system is safe 새벽이라 발음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이 남고요. 이제 안전하다 이거죠. 그리고 5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그동안 이제 그 정권 동안에 해왔던 약간 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또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See in California.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의미 같아요.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되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정도에서 말씀드리면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봅시다.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고 뭐 또 다음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우리가 영어로 어드레스, 연설하는 게 어드레스잖아요. 이걸 다 한 4분 한 13초 이 정도 하고 나서 기자가 질문을 바로 들어갔는데 그냥 약간 그 예전에 뭐 노룩 패스 이렇게 수트 캐리어 이렇게 딱 보내고 가듯이 그냥 뒤도 안 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있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퇴장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무슨 질문할지는 나 다 알아. 그런데 오늘 내 연설에서 이미 안전해. 근데 책임질 놈은 책임지게 할 거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할 거고 지난 한 2, 3일간에 일어난 금토일 불과 금요일인가 일어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조치 잘했잖아. 근데 뭘 질문하겠다는 거야. 질문하지 마. 오늘 내 연설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거 잘 니네 기록했지? 잘 읽어보고 그걸로 기사 내기 충분할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조 바이든 연설에서 준 의미는 제가 뭐 공치사를 조금 하자면 지난주 일요일날 새벽 2시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뭐죠? 제가 마지막 딱 3글자로 답을 드리고 끝냈었어요. 살린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건 살린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갑툭튀로 시그니처 은행이 튀어나왔지만 그것도 다 포함해서 살린다. 왜? 지금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M1 지금 은행이 물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 책임 정도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 뱅크런이 순식간에 몰려서 그렇고 예전에 뱅크런은 진짜 직접 은행 앞에 와서 막 인출하는 이런 게 뱅크런인데 요즘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출이 되니까 55조 원이 인출이 돼서 그런 거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은행도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파산하지 않을 은행이 한 군데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유동성 위기 같은 거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밤에 보는 거니까 서비스로 좀 드리면은 자 요즘은 잘 이렇게 전체 공개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자 지금 블랙 먼데이가 온다고 다 난리 쳤었죠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도 초반에 출발은 조금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코스피 0.67%포인트 코스닥 0.04%포인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역시 나스닥 선물이 오른 것처럼 그게 1%포인트 정도 올랐었는데 이 DJI가 다우 지수입니다. 0.53% 상승하고 있고 포인트 IXDC가 이제 나스닥 지수거든요. 11,298 1.4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어설픈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내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미국에서 뭐 보증한데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이나 결과의 과정을 끼워 맞추는 과정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내공이 있는 척을 되게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분석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취미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이제 해드렸고요. 오늘 연설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그래도 빠르게 미국 정부에서 키웨스트가 예상한 대로 조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조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국이 역시 또 강대국으로서 그런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또 새벽이 됐네요. 새벽 12시 31분쯤 시작한 것 같은데 12시 47분 약 17분 48분이 돼서 17분 정도에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나가지만 또 유튜브 퀘스트 서포터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페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아니면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제 유튜브 설명란이나 이런 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고 잘하고 있고 잘 이끌고 있으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 세계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00명이 투자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약 5% 미만이기 때문에 95%에 해당하는 그 루저가 되기 싫으시다면 노크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큐에스트의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